안녕하세요. 육아 인플루언서 쑥별맘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블로그 체험단 수익을 좀 정산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육아 인플루언서는 체험단 수익을 얼마 정도 벌 수 있을까? 자, 그걸 이제 제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내용은 요 정도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먼저 제 수익을 공개할 건데요. 저는 정말 마케팅, 블로그, 키워드 1도, 정말 1도 몰랐고요. 그래서 사실 2년 정도는 그냥 저품질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제가 저품질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전 영상 키워드 편 꼭 참고하세요. 키워드가 블로그는 전부입니다. 코로나에도 그래서 저는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아이들 가정보육하는데 전혀 스트레스 없이 아이를 보면서 집에서 블로그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2023년 올해 수익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블로거들마다 수익이 조금 다르게 마케팅 업체에서 주기도 합니다. 또는 저희가 역제안을 하거나 협상을 하는 것에 따라서 방문자 수, 대략은 방문자 수로 이 금액이 좀 결정이 되고요. 어떤 업체는 저희가 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우선 저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에는 사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표를 적는데 정확히 제품 가격을 적어놔야 되는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엄마들이 체험단 수익이 사실 되게 적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2월 달부터 점점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제가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3월 달만 보더라도 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위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제품 가격이 분명 있었을 건데 제품 가격을 저는 그거는 내 현금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원고료만 딱 책정을 했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는 뭐 월 100, 월 1000 벌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딱 너무 부러워서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저도 이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제품 가격이거나 체험하신 서비스의 가격인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와, 나는 저거보다 더 벌 수 있는데, 저렇게 영상을 찍어야 이제 1000뷰를 넘을 수 있구나. 나도 조금 그래도 제가 못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보여드려야겠다. 동시에 육아 블로거라고 하니까 되게 수익이 적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저처럼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걸 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3월부터는 꼼꼼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은요, 38만 8,200원이고요. 원고료는 80만 원 정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원고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네이밍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 점은 이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원고료라는 건 열심히 하면 많이 버실 수 있어요. 근데 적게 하면 당연히 적게 버시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현재 제 가치가 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든 원고료든 한 5만 원 정도 정해 놨고요. 특히나 원고료 것만 사실은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시간에 제 시간 가치를 계산했을 때 나는 5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내 글의 가치가 5만 원, 10만 원은 넘는다라고 책정을 한 거고요. 처음부터 이 정도는 아니었고 처음에는 한 만 원, 2만 원부터 저도 스스로 제 글의 퀄리티가 그 가치를 산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산정을 안 하시면 내 글의 가치를 방문자 대비 또는 내가 그동안 써온 글의 대비로 가치를 정해놓지 않으시면 그냥 냅다 연락 오면 어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그런 시기가 물론 있었죠. 그래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거든요. 뭐냐면 그냥 너무 오랜만에 당첨이 되니까 다 수락을 했는데 이게 꼭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체험단 물건들이 집에 쏙쏙 도착을 하면서 갑자기 숙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두 개, 세 개 막 몰아치면서. 그래서 숙제가 돼 버리니까 글의 퀄리티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알고 보면 그게 핫딜로 검색을 했을 때 금액이 사실은 되게 적을 수 있어요. 막 9,900 원짜리 아니면은 뭐 9,000 원짜리 이렇게 받았다라고 치면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는 시간을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초보자분들은 글 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두세 시간 넘어가시잖아. 근데 두세 시간이 9,000원으로 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글의 가치를 현재 판단하시고 이것은 매달, 매년 늘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이렇게 가격이 있으면 이때는 조금 특이성이 있는 게 사실 제가 건조기 건으로 4번이나 써야 됐어서 일주일 한 번씩 매주 써야 되는 이런 약간 강박적인 약간 스케줄이 있다라고 보니까 사실 제가 더 추가로 받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품 가격이 상당하죠. 그래서 올해 제가 가장 고가로 받은 상품이 무엇인지 물어보신다면 세탁기와 건조기가 일체형으로 합쳐진 워시타워 제품이었습니다. 420만 원 상당하죠.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에는요, 사실 원고료가 가장 많았던 달인데요. 이때 이제 특징으로 보면 제가 그냥 다 받았어요. 신청을 제가 막 가가지고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돈내산 글을 저처럼 많이 안 쓰시고 체험단 수익을 더 늘리시겠다고 하시면 사실은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도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요, 그 달에 뭐 저 개인적인 스케줄이라던가 아니면 주기적인 게 이렇게 잡혀 있으면 조금 줄여서 받아서 제가 이제 멘탈 관리라던가 그런 것들도 신경 쓰면서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오래 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고가인 상품 알려드렸고요. 제 수익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냥 한 월 100만 원 선에서 받자.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하려고 합니다. 사실 월 190만 원 받았을 때는 조금 빡셌어요. 그러니까 저는 체험단 리뷰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체험단 리뷰를 하나를 쓰면 저는 항상 내돈내산을 꼭 그날 쓰고 자야지 이제 좀 발 뻗고 자는 사람이라서 한 그때가 이제 19개인가 20개 글을 썼더라고요, 체험단을. 그러면은 그달은 제가 거의 2배로 40개 이상의 글을 썼었을 거거든요. 약간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장기전은 저는 그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두 달 정도 달릴만 하고요. 어, 여기에서 조금 고가인 상품을 조금 더 알려드리면 사실은 이 책상만 하더라도 130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성이 있을 수 있는데 서비스. 그러니까 매주 방문해서 아이들 수업을 해주는 거 또는 줌으로 수업받는 요즘에 화상영어 수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4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장기전으로 서포터즈로 계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루 방문이 뭐 한 기본으로 4만 원, 5만 원이니까 한 달 치면 사실은 20만 원 돈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매트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렴하진 않고 제가 매트리스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정가로 치면, 그러니까 저희는 물건을 그냥 받으니까 사실 핫딜 가격을 잘 모르죠. 정가로만 쳤을 때는 그것도 한 170만 원 정도 매트리스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았고, 자,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는 최고 수익은 말씀드렸고, 아, 그러면 저는 안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펠마미는 방문자도 높고 인플루언서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 2018년도 때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참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문자가 낮을 때인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은 육아면 육아, 맛집이면 맛집, 뭐 미용 뷰티면 미용 뷰티 계속 쓰잖아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공부하시니까 그 글이 상위 노출되면서 상위 노출을 보고 업체가 이제 따라오거나 아니면 저도 이때는 제가 체험단 사이트를 막 찾아가서 신청을 많이 해놓은 거죠. 그러면 당첨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잘 가격대를 보시면 10,000원에서 20,000원대 수준으로 당첨이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육아글을 좀 많이 썼어요. 또는 육아글을 잘 이제 뭐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었다. 또는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 저는 사실 사진을 되게 멋지게 잘 찍는 편은 아니에요.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정도로 요 정도만 찍을 수 있어도 꼭 이렇게 운 좋게 고가인 10만 원짜리. 아기띠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단 상품은요, 원래는 판매가 금지입니다. 금지인데 이거는 잘 하셔야 되는 게, 사실 뭐 물려주면 뭐 가장 좋겠지만, 내가 이런 아기띠는 아이를 키우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대부분 남편 아이디나 이런 데로 당근하시거나 그렇게 다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애 둘이긴 하지만, 낮잠 이불은 진짜 4개인가 5개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사실 화장품 종류랑 아까 물티슈, 로션 제품 같은 경우, 그리고 영양제 같은 제품은요, 협찬 제한이 진짜 많이 와요. 진짜, 진짜. 그래서 요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방문자를 늘리시기만 하면 나중에 얘네들이 원고료까지 준다고 메일로 자기네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방문자를 늘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수준만 인플루언서 당첨되면 더 좋고요. 그 수준만 높이시면 나중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서 막 신청을 안 해도 되는 순간이 오니까 지금은 너무 전전긍긍 안 하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 봤을 때는 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상품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시작하다가 이제 교구들, 장난감들도 요즘엔 장난감들이 좀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이 당첨되는 순간이 오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체험단 당첨된 목록만 보여드려도 글이 조금 쌓이고 나름으로 소품을 이용해서 사진 퀄리티도 높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앞에 사진 진짜 좋은 사진이지 육아일기 사진 보시면 더 못 찍었어요. 근데 러그에도 놔보고 벽 앞에도 놔보고 나름으로 애쓴 겁니다. 그래서 계속 찍다 보니까 어때요? 이 정도 됐을 때는 제 육아글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영양제 글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업체들이 비타민 D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위 노출을 시킨 게 여기저기 있으니까 한때는 비타민 D 올렸다고 비타민 D 연락만 그렇게 오고요. 아, 난 로션을 하나 이미 쓰고 있는데 또 연락이 오고요. 세제를 올렸는데 세제 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루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날 찾아오는 루트를 키워드로 상위 노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만 해도 있는 일인데 이게 지금 작년이고 이게 지금 올해예요. 올해. 근데 벌써 이거가 올해 2월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사실 그 예비 초등, 그러니까 지금 제가 12월인데 벌써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비 초등. 신기하게 진짜 잘 찾아요. 어떤 걸로 찾을까요? 제가 이제 7세 아이라던가 아니면 예비 초등이라던가 이런 단어로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업체들이 기똥차게 찾아서 지금 아기 책가방과 그것도 브랜드, 완전 이제 유명한 브랜드죠. 유명한 브랜드, 그 다음에 이런 고가의 그런 책상이 바로 연락이 제안이 옵니다. 이런 글은 사실 책가방이라고 할지라도 4세, 5세 아이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4세, 5세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사진을 찍으면 이상하잖아요. 그 퀄리티도 그렇고, 이 남들이 봤을 때 그 공감을 일으키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7세 아이들, 8세 아이들 기똥차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사실 그렇게 높은 방문자는 아니었고 작년에 2천, 3천 정도였는데 지금 130만 원 고가의 책상을 협찬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원고료를 정말 꾸준히 10만 원, 15만 원씩 받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0원, 20,000원 정도 그리고 신발이라고 할지라도 유명한 브랜드도 있지만 저렴한 브랜드도 있어요. 이런 구두 같은 경우 2, 3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주기적으로 받았는데 진짜 계절별로 연락 주셔서 받았는데 그런 팁은 조금 이따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연락이 온다는 거 꼭 참고해 보세요. 지금 참고로 사진만 보시더라도 이때 당시가 2018년, 17년, 16년도의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때 보시면 육아보다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그냥 전자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양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뭐였냐면, 제가 신청을 한 거예요. 카페 체험단도 계속 도전을 했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한때 이 물걸레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제가 보이면 계속 신청을 했어요. 또 어떤 카페에 제가 1차, 2차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뽑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처음에 뽑혔던 사람은 나중에 지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상품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고가의 상품에서는 받았는데도 또 신청하시는 분은 있어요. 유모차 같은 경우. 그거 받아서 팔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물걸레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파시려고 받으시는 분은 사실 몇 명 안 되니까 이게 제가 아마 6차인가 7차 정도에 당첨이 됐던 것 같아요. 끈질기죠. 바로 그게 미즈네 카페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영양제는 사실 이거는 좀 고가였어요. 20만 원대? 그래서 이때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었는데 요거를 고가를 받은 팁은 이게 명절 전이라서 딱 영양제를 뿌린 상황이었는데 서포터즈 활동을 잘한 경우에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네이밍은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계를 한 번 받으니까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도 샌드위치가 받으면 또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글을 썼냐에 따라서 다음에 연락 오는 건들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협찬을 받고 싶은 글의 주제를 계속 써놓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이때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죠? 육아 글을 썼을 땐 육아가 계속 연락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글을 썼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단 당첨률 늘리는 팁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방문자 수라는 건
100은 그냥 댓글로 소통하고 답방만 돌면 채울 수 있어요. 100 이하이신 분들은 사실 상위 노출이 별로 없어요. 그죠? 방문자 수가 200이 넘으셔야 한 150 정도 잡히시는 분부터 상위 노출을 하고 계시구나. 요렇게 딱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글이 5개밖에 안 되는데 70, 80, 90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어. 이거는 그 글 검색 잘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부분은 방문자 100이신 분들 딱 가가지고 글이 어느 정도 한 2, 30개, 50개 정도 쌓였는데도 그 정도야. 그러면 상위 노출 잘 모르시는 거야. 키워드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데 보통 200 넘는다라는 건 그냥 되지 않아요. 이거는 딱 제가 진짜 밤새도록 저품질 블로그를 운영할 때 그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밤새도록 답방을 돌면 정말 200이 그 한도였어요. 정말 그 선을 못 넘겠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답방으로 다 오신 분들이 기본 깔고 가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200을 넘긴다는 건 상위 노출을 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 기본적인 거는 갖추신다는 건 그 키워드를 어떻게 내가 상위 노출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신 거니까 업체도 결국 이걸 상위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냥 묻히려고 여러분들한테 주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2, 300 정도 기본으로 검색되는 정도는 갖추시고 상위 노출의 방법은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근데 주제별로 체험단이 좀 손쉽게 되는 주제도 특히 좀 따로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책, 서평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서포터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혹시 출판사 있으신가요? 그러면 각 카페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아티비터스 심지어 보림 출판사 서포터즈의 경우에는 청년들 그러니까 엄마 아니고 그냥 청년들을 뽑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평단이라고 찾으시면 사실 책 서평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책 서평단도 여러분들 그냥 책 서평단을 쓰시면 그냥 계속 그거 따라서 상위 노출로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육아서적을 쓰면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쪽과 교구 쪽은 마인드를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그 글만 많이 쓰신 분을 좀 더 좋아해요. 물론 방문자가 2, 300은 그래도 있어야죠. 정말 뭐 방문자가 10, 50 이거는 뽑기가 진짜 애매한 거예요. 정말 못 쓰신다는 거고 상위 노출 진짜 못하는 거밖에 이게 딱 보면은 업체가 봤을 때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2, 300 정도 안에서 있으면서 엄마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구라든지 뭐 과학놀이라든지 뭐 엄마표 영어라든지 책이든 뭐 교구든 계속 꾸준히 쓰신 분들은 이게 당첨이 좀 잘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병일 수도 있고 영어 전집이나 출판사 서포터즈를 또 많이 주로 뽑아요. 그다음에 이제 맛집도 사실은 되게 쉬운 주제예요. 맛집 같은 경우는 그냥 맛집 글 한 10개 정도 쓰시면서 200 정도 갖추신다. 특히나 지역 맛집은 그 지역, 딱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지역에 사는 블로거면서 그 맛집 글을 쓰시는 분들이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좀 잘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지역 주변에서 연락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역에 관련한 거는 연락이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거 쓰시면 그럼 좋아요. 그다음에 블로그가 없어도 체험 가능한 사이트가 있죠. 요즘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일단은 예스24 리뷰어 클럽이라고 있어요. 참여 방법은 이렇게. 모집 도서를 선택해서 리뷰어 클럽 모집글로 이동하고 신청을 합니다. 선정을 확인하고 도서를 받은 다음에 2주 이내 리뷰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어떤 책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쿠팡 체험단. 쿠팡 체험단이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나 당첨률을 이렇게 알려주신 게 있어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어, 쿠팡 체험단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봤더니 그냥 여러분이 쿠팡에 리뷰를 쓰시는 거를 몇 개를 써놓으면 저절로 팝업인가 뜬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누르고 제품이 이제 오픈되는 날짜가 있대요, 시간이랑. 그리고 그 시간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싼 거나 이런 거 빨리 마감이 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조금 단가가 적은 거부터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꾸준히 리뷰를 쓰신다. 그러니까 얘는 블로그에 리뷰 쓰시는 게 아니라 쿠팡에다 리뷰 쓰는 사람을 뽑는 거라서 이거는 사실 블로그랑 완전 관련은 없는데 블로그 체험단 쓰시는 분들은 이게 거의 뭐 껌이라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글만 쓰면 돼서 블로그 글기는 진짜 길잖아요. 근데 쿠팡은 우리가 리뷰를 조금만 자세하게 쓰면 되는 거라서 요즘에는 이것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활동하는 카페의 경우 합격 팁을 익힌다면 근데 사실 이게 합격 팁이라고 했는데 저는 모든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 내가 탐나는 브랜드가 있으면 서포터즈 체험단을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그럼 꼭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합격자분들을 분석을 좀 해서
제가 만약에 사진을 잘 찍는 사람, 아니면 방문자가 높은 사람, 아니면은 글을 좀 잘 쓰는 사람, 그 주제 여러 가지 쓴 사람, 이렇게 좀 나뉠 수가 있는데, 나한테 맞는 그거를 노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카페는 그런 게 있어요. 카페에서 5명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이 업체에서 5명을 발표를 할 때, 이거를 방문자 높은 사람만 뽑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왜? 카페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너네 이렇게 뽑을 거면 그냥 뽑지 왜 신청을 받느냐라고 해서 언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네들도 준비하려고 알고 보면 활동성을 꼭 봐서 댓글을 꼭 활동을 하신 분, 아니면 새 글을 하나라도 이상 쓰신 분, 아니면은 이제 그 카페를 좀 활동을 조금 많이 하신 분을 좀 뽑기도 해서 실제로 제가 많이 물어보니까 미드네 카페나 뭐 1등만 카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카페가 엄마들 카페는 또 되게 많은데 자기가 활동하는 카페 한두 개를 딱 집중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일주일에 그새 글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도 한 두세 개씩 남기시는 거야. 이 정도 활동을 하시면 방문자가 적어도 카시트나 막 이런 좋은 것들도 당첨이 되더라. 아까 제가 물걸레가 당첨이 됐던 데가 바로 카페거든요. 그때가 제가 방문자가 500이 아마 안 됐거나 그랬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다익선. 아무래도 방문자가 적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을 해보는 수가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가, 체험단 사이트가 요즘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손품을 파셔가지고 결국 당첨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래 가는 사람으로서 좀 팁을 드리면 체험단에 쏟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좀 추천을 드려요. 그 이외의 시간은 내 블로그에 쓰시는 게 좋고, 제 팁 중에 하나가 카페 그 체험단 그 공지가 올라오는 거 있죠. 거기에 즐겨찾기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별표를 치면. 그래서 별표를 눌러놓으면 알람이 울리게끔, 딱 그것만 보게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단축을 좀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블로그 체험단은요, 정보가 중요해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호텔에 초대를 받았는데 저만 받았느냐. 제가 그 링크를 제 이제 단톡방에 올려서 지금 총 한 4분 연락 더 온 것 같아요. 저까지 5명. 심지어 그게 지역별로 5명 이내로 딱 당첨이 마감이 되는 거였는데 저희 엄마들 중에서 딱 그렇게 당첨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공개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한테 이메일로 오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가지신 분들의 커뮤니티나 그거 제가 이건 진짜 반복해서 했던 얘기인데 그런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되게 티나게 친해지시려고 하면 사람들 다 눈치채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랑 결이 맞고 저 사람이랑 블로그 하면 참 재밌겠다. 아니면 내가 본받을 게 많다. 그런 사람들 커뮤니티에 가셔갖고 활동을 하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은 사실 티가 나서 제가 더 챙겨드리게 돼요. 그래서 막 개인적으로 이제 사장님 연락 오면 추천해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 분들 더 챙겨드리기는 해요. 그다음에 같은 주제를 되도록 파고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뷰티 신청하고 내일은 이제 뭐 책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이트 신청하는 것도 시간 소요가 되게 낭비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어요? 걔네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많이 쓰면 당첨률이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이 주제 저 주제 막 써놓으면 그거는 방문자 진짜 높지 않고서는 더 합격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를 조금 한두 개로 좀 줄여주시는 게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와, 이 사람 와, 엄마 평어가 가득하네, 내용이. 아니면, 이 사람 패션 내용이 너무 가득하네. 이러니까 이거가 전문성이 더 느껴져서 뽑아주는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방문자가 사실은 업체가 딱 들어와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 링크를 걸잖아요. 들어와는 보죠. 근데 들어와 봐가지고, 이 사람이 방문자가 내가 아침에 10시에 확인해. 근데 거의 마케팅회사 근무 시간이 어쨌든 6시까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오전이나 오후 안으로 체크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 오전, 오후에 반토막이잖아요, 방문자. 그러니까 얘네가 밤에 과연 투데이가 어느 정도 나올지 얘네는 몰라요. 그래프 숨기시면. 위젯에 그래프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방문자 적으시면 가려두세요. 그럼 얘는 모르잖아. 그럼 뭘로 판단해? 주제로 판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저가 하는 방법인데 담당자한테 제 닉네임을 좀, 내가 아니라 제 닉네임을 저는 완전 기억시키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로 기억을 시키냐면 만약에 담당자분이 제안을 하신 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거나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괜찮으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네 거를 정말 열심히 써드리고 싶고 물론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수락을 하겠죠. 내가 당신네 걸 열심히 띄워주고 싶은데 이렇게 주시는 키워드는 상위 노출이 안 되며 아니면 키워드에 인플루언서 키워드에 이 키워드가 없는 거 알고 계시냐? 그러면서 제가 막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머 그렇냐라고 이제 아니면 알고 있다 감사하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아니면 내가 노력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키워드를 10개를 넣어달라는 건데 10개 넣는 방식은 진짜 6년 전, 7년 전 방식이에요. 진짜 키워드 무조건 많이 넣어야 되는 시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고 5번만 써야지 이거 많이 쓰면 요즘에는 누락되는 시기다. 그래서 누락을 감안하고 만약에 원하시면 써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누락 때문에 되게 아니면 수정해달라 그래갖고 되게 체험단의 경우 난처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TV의 PPL처럼 이거는 협찬인 거예요. 진짜 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득이하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자기네 수정을 부득이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한 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급은 해야죠. 이번에 요거 한 번만 하고 끝내면 되겠느냐. 이렇게 조금 약속을 좀 받으시고, 저는 막 진짜 너무 저를 을의 관계로 여기고 막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정말 공손하게 이게 자기네 쪽에서 실수가 있었다라던가 아니면 제가 뭘 빠뜨렸다던가 이런 거는 한두 번 선에선 수정은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조금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상위 노출이 잘 되셨다면 그걸 꼭 캡처해서 담당자님께 안녕하세요, 쑥벨맘이에요 이러면서 상위 노출을 보고하시면 그분이 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시면 원고료건이 높았던 건 중에 몇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는 돌아다니지도 않고 메일로만 받는데도 월 100을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가기까지 하면 월 190까지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월 100을 메일로 그냥 신청만 그냥 답장만 했는데 받은 건데 그 대부분이 업체 담당자님이 저를 좋게 보시고 연락을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꼭 보고하시면 좋고요.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위험한 키워드는 진짜 혹하는 제안 많이 해요. 뭐냐면, 영양제 중에서 이제 조금 좀 예민한, 그러니까 꼭 효능, 효과 막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는 좀 위험한 걸 아시고 조금 가끔만 하신다라던가 아니면 상위 노출권 이렇게 딱 확인해 보고 상위 노출이 된 그 단어들로만 소화를 해서 글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웨어리즈 포스트에서 보시면 그 금치거 체크 같은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가볍게 체크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말이 되게 많은데요. 내돈내산일 경우는 신고가 좀 적을 수 있는데 협찬일 경우에는 상대편 업체가 신고를 작은 걸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잘 판단을 하실 때 처음엔 겁이 나신다면 후기가 있는지 확인. 후기 중에서 걔네들은 어쨌든 상위 노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 있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쓰기.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글이 나중에 누락이 된다면 나중에 그 키워드는 조금 피해서 쓰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런 글은 아무래도 홍보글이나 효능 건강 쪽은 많이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건강을 완전 쓰시는 분들은 사진도 완전 가공해서 쓰신다거나 사진을 사신다거나 진짜 전문성 있게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블로그가 버려지면 저품질이 되면 갈아타실 각오들을 다 하고 하셔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다이어트도 그렇고, 이제 병원 홍보도 의사나 병원 간판, 명함, 전화번호, 이런 거 삼가해 주시고 후기글을 보고 그냥 가볍게, 너 어딜 갔다 왔는데, 이러면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 치과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한의원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쓰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다 찾으면 있잖아요. 우리도 그 차 보고 간 거 아니에요. 써도는 되는데 이게 너무 효과가 좋다라는 언급을 안 하시면 된다. 과대 광고를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누구 의사한테 난임을 내가 받아서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되게 강력하게 그 의사 선생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쓰는 거. 이런 것들 과한 거를 조금 피해달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고 받는 건 절대 금지예요. 원고란 사진과 글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기자단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자단이 아무래도 이제 알바생 써가지고 사진도 이제 한꺼번에 찍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 겹치는 사진을 주겠다, 정말 새 사진, 새 글을 주겠다, 포스팅 협찬으로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고, 건당 비용을 처리해드리고 있다. 건당 돈을 받는데, 이게 점점 일을 많이 하시면 건당 비용이 늘어나더라고요. 건당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분들이 월급을 2, 300도 벌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품질을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 새 글이나 그게 이제 알바생을 고용해서 쓰는 거라 글자 이제 문구도 비슷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진이 본의 아니게 겹칠 수가 있어. 걔네도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지. 제가 봤던 분은 어떤 분은 그 사진은 안 겹쳤었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동영상이 다 짤이더라고. 사진 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사진을 잘라서 이 사람 만들어주고 이 사람 이제 사진 같은 경우 반대로 다른 사람한테 준 거지.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랜덤으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양심적으로도 사실 블로거라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00주년 뭐 이벤트를 한다? 말도 안 되나? 어쨌든 100주년 이벤트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벤트 팝업 내용이나 선물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홍보는 할 수 있지. 근데 이런 원고는 제가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막 제주도 맛집 이런 것들인데 가보지도 않은 거잖아. 그거는 그분이 만약에 그 음식 맛이 없으면 어떡해요? 또 태아번 같은 경우는 링크를 주시더라고. 근데 그 링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표 사이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리점마다 뭔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대리점인지 모르고 어떤 분이 뭘 하는 건지 모르니까 이거 그 사람들 만약에 문제 생기거나 사기당하시면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원고는 비추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험단에 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리라 라고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제 전자책 중에서 이 체험단 리스트를 공개할 테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캡처를 따로 해놓으셨다가 요거까지는 제가 링크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전자책 분들한테만 드렸던 거라서 요거까지는 드릴 수가 없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캡처를 해놓으시고 다시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되게 많아요. 레뷰, 링글, 서울오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신청자가 적은 것들을 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람 출판사부터는 지금 블로그에서 카페 신청으로 바뀐 곳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인스타그램에서 뽑는 곳이 있고 블로그에서 뽑는 곳이 있고요. 요거는 전집 체험단 카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블로그 이웃 신청 체험단입니다. 뭐냐면 블로그에서 뽑아요. 블로그에서. 그래서 이렇게 체험단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어플도 있어요. 이건 어플도 있는데 요즘에는 아예 사이트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맘스 다이어리 카페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별별 체험단이라는 어플에서 또 뭐 랜덤으로 신청하는 게 있는데 이거 너무 랜덤이라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려면 2번에서 9번까지 들어가 보시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뷰티고 그리고 어떤 데는 조금 더 맛집 위주인 데도 있고 하니까 찾아서 들어가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사 있는 주제가 많은 곳을 이 마크 하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레뷰가 인기가 많다라고 하지만 맛집, 미용실, 네일 뭐 이런 지역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적인 거, 뭐 자격증 공부하거나 서평단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레뷰에서 당첨을 조금 하셔야 앞으로 더 잘 뽑아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다 알아보시는 거 좋은데 조금 레뷰가 가장 대표적이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원고료를 더 높여갖고 원고를 받는 건도 생길 수 있잖아요. 레뷰는 인플루언서 따로 탭이 있어서 원고료까지 주는 곳이 있거든요, 메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뷰는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체험단 정리를 해봤고요. 체험단 당첨 팁과 주의사항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